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고른계 특별 전형의 특징에 강의를 맡게 된 교사 진수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른계 특별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원 자격이라든가 전형 구성 요소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른계 특별 전형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 전형입니다. 정원 내, 정원외로 선발하고요. 단일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기도 하거나 또는 이러한 단일한 여러 자격들을 묶어서 통합하여 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 자격 기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기초생활 수급자회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서해오대 학생 전형, 만학도 전형, 지역인재 전형 등도 있습니다. 그 선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고른계의 대상자 통합 전형은 각각의 자격 기준을 여러 개 이상 통합하여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그 외에 개별 지원 자격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각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정원의 전형으로는 농어촌 학생 전형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지원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5,940명이 증가한 53,546명을 선발하는 규모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하였다고 보입니다. 자, 제일 먼저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로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대학 지원 모집단위 학과 또는 전공이 동일 계열인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정의, 지원 불가 학교, 동일 계열 확인서에 대한 설명이 밑에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동일 계열에 대한 것을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단위를 보시면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에 해당되는 기준학과는 경영정보, 무역정보, 항만물류, 회계정보과 등입니다. 식품산업관리학과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영정보라든가 식품가공과라든가 식품공업, 회계정보과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컴퓨터공학 전공이나 정보통신공학 전공을 살펴보면 건축, 기계, 유통정보, 조선, 항만물류 등이 해당이 됩니다. 건축공학부도 건축과 농업기계, 조경, 환경공학 등이 공업과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동일 계열 기준학과들은 해당 지원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또는 정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전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21학년 대비 전체 모집 인원의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만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104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개별 대학으로 살펴본다면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던 고려대, 상명대 등이 정시에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덕성여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종합 전형으로 모집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해와는 다른 전형 모집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입니다. 자, 건대에서부터 시립대까지의 내용입니다. 전형 유형, 종합, 교과 등 다양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을 좀 보시면 단계별해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기도 하고요. 교과 성적과 서류를 포함해서 선발하거나 서류 100%, 학생부 100%로만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인문과 자연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여 선발하고 있던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대학들입니다. 서울장신대부터 한국항공대를 살펴보십니다. 학생부 100%의 선발들이 있고요. 거기에 면접을 함께 보고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수원대처럼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한 대학도 있습니다. 한국항공대의 경우에는 항공우주 등 경항학부 등에 따라서 즉 학과나 학부 등에 따라서 다른 별개의 수능 최저 등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선발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정시 전형입니다. 고려대, 동덕여대 등 군별 선발을 하거나 대부분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숭실대의 경우에는 군별 선발에서 서류를 수능과 함께 보고 선발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양대, 홍익대, 인천대, 아주대입니다. 홍익대를 보시면 나군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수능 100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이에 따라 서류를 포함하는 선발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 전형 요소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후에 본인의 지원 전략에 본인에게 좀 유리한 전형을 구성해 보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 전형입니다. 역시 지원 자격은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세 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 1호, 제2조 10호, 제5조 및 노제 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지원 자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사항입니다. 모집 인원의 변동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전년 대비에 정시 인원이 598명에서 855명, 200여 명 이상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서울권 대학 중에서는 수시 모집에서만 선발하던 서울대, 연세대가요 정시 모집에서도 선발합니다. 또한 고려대, 경희대, 숭실대는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형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정시 모집에까지 염두에 두고 수능을 대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형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시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교과 전형 등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요, 학생부와 서류를 함께 보거나 학생부 100,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고요. 시립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하여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인천 가톨릭대처럼 면접을 일부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요. 가톨릭 관동대는 실기 실적 전형을 실시해서 실기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강릉 원주대의 경우에는 캠퍼스별로 전형 요소를 설정하고 면접 등을 통해서 인원을 선발합니다. 자, 그 다음 경상대와 부산 장신대의 경우입니다. 경상대 경우 잠깐 살펴보시면 같은 전형 안에 학과별로 분리하여 선발하고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해서 우수 학생들의 선발의 기준을 따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시 정시 내용입니다. 역시 군별로 많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감리교 신학대는 수능에다가 학생부와 면접까지 포함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대학은 이렇게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특별 전형에서 한 가지 정시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은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이 있을 경우에만 일부 학과에서 선발하는 특별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게 특별 전형에서는 좀 유의점으로 보시면서 인원들을 반드시 이후에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안내 말씀 함께 드립니다. 자, 서강대입니다. 수능 전형 수능 100%로 선발을 하는데 거기에 인문과 자연 계열로 나누어서 각각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대학도 있고요. 숭실대처럼 서류 30%를 반영한 전형을 설정하여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